30년 전에 샤프랑 그리고 지금 삼성의 갈려진 운명을 봤을 때 이걸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일 충격,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이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연구소를 만드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삼성이 이제 일본에 반도체 연구소를 이제 만든다라는 뉴스가 떠가지고 이게 최근에 떠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꽤 크게 좀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뭐 삼성이 일본에서 갤럭시라든지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사하고 있지만은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거기다 연구소라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일본에서 왜 이렇게 삼성이 반도체 연구소를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제가 다각도로 알려드린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된 이유가 이거죠. 일본 정부가 돈을 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이 있어서 아주 큰 뉴스가 되었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2023년 12월 20일 NHK 뉴스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요코하마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신설에 이래가지고 NHK에서 일본 NHK 뉴스인데 이제 삼성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래가지고 뉴스가 하나 뜬 거예요. 이게 NHK뿐만이 아니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똑같이 이제 크게 뜨고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의 일본 투자액은 400억 엔에 이를 전망이며 약 4천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연구소 세우는데. 근데 일본 정부가 그 절반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돈을 주면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꽤 크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의 이제 삼성의 뭐 진출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본의 삼성 연구소거든요. 1992년 당시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R&D를 딱 두고 소규모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일본에 어떤 뉴스가 떴는 줄 알아요? 옆나라 한국에서 일본 전자기업들 기술 훔쳐가려고. 왜 일본에 니들이 R&D를 세워? 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이 90년대 초반에는. 거기다가 이런 이제 삼성 연구소에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일본인 기술자들에게 따가운 시선 있잖아. 저 인간 저거 기술 유출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과거에 이런 삼성 입지랑 비교를 했을 때 뭐라 해야 될까?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예. 일본이 반도체 지원에 약 1.9조 엔 예산을 따로 만들었다. 1.9조 엔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19조 원 정도 되죠. 이 돈을 가지고 파워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 뉴스 그런 거 보시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여러분 일본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재굴기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일본 반도체가 잘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미국 선생님한테 한 대 두드려 맞고 일본이 추락을 했잖아요. 장기로 치면은 차포 다 떼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걸 했죠. 짜잔. TSMC 공장을 일본에 세워주세요. 보조금 줄게요. 얼마요? 7,500억에. 한국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 TSMC 제발 공장 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대만 기업이죠? 대만 기업이죠. 공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이런 연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브레인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일본에서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진출하는 게 좀 더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의 호암재단 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베이스를 해가지고 제가 몇 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경제연협회네요. 운명을 가른 이병철의 선택이래가지고 이게 삼성 반도체가 일본이랑 엄청나게 연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삼성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 일본 기업입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일본이 전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서 전자산업이라든지 성장한 걸 보고 나서 따라하는 게 삼성이었어요. 지금이야 일본이 과거보다 좀 못 나간다 하지만은 1960, 70, 80, 90만 하더라도 일본은 정말로 잘 나갔던 나라예요. 일본이 저 정도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빠르게 따라만 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다?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특히 이병철 회장이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에 유학도 하시고 예, 당연히 일본과 거래도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키웁니다. 당장에 그것 때문에 뭐 과거 산요라든지 미쯔비시, 미쓰이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재벌 기업이라든 전자기업이 삼성이랑 합병회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삼성이 뭡니까? 경영 판단이 빠른 회사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미 삼성은 생각을 했던 거야. 일본의 저런 패스 루트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성공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맞서가지고 지지 않을 만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전자산업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반도체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당장이 이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하게 된 데 결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게 이 일본인 이 이나바 히데조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나바 히데조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호암은 특히 일본에서 만난 경제 전문가 이나바 히데조 박사의 말에 감명을 받는다. 앞으로 산업은 반도체가 좌우한다. 경박단소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경박단소. 얇고 가볍고 조그만 거야. 옛날에 TV가 브라운관 TV 이만한 거잖아요. 세탁기도 이만하고 큰 거야.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돼. 쪼맨하고 작은 거 있잖아. 이게 돈이 된다. 라는 거를 이때 당시 이게 1980년도입니다. 실제로 그러네. 미래를 봤었네요. 그렇죠. 이나바 히데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일본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경제 산업성, 문부 과학성, 농림 수상성이 국민경제연구협회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졌잖아. 근데 나라가 개판이었어, 사실 일본도. 이때 일본이 뭐 했냐면은 각 일본의 분야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든 겁니다. 경제연구소. 전후 일본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중공업이다, 철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결정했던 곳입니다. 예, 이걸 만든 사람이 이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포함 이병철 회장이 왜 이 사람 말에 감명을 받았는지 알겠죠. 삼성의 원래 롤모델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장이었는데 전후 어찌 보면 패했던 일본이라는 나라의 산업 집중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앞으로 일본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거를 결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는 반도체가 온다라는 말에 상당히 좀 크게 왜냐면 해온 게 있으니까 이나바라는 사람이 많이 이제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철 회장도 반도체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죠.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죠. 반도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어디? 이 미국입니다.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벤처기업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삼성이 하고자 하는 반도체 양산은커녕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게 유일하게 반도체 기술을 알려준 회사가 있습니다. 샤프입니다. 어머? 아니 다른 데 다 거저했는데 샤프는 왜 가르쳐줬대?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간단한데 샤프가 가르쳐준 기술은 그렇게까지 선진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반도체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니들 이런 거 할 수 있겠니? 해봐라 해서 그냥 살짝 알려준 거야.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무서운 회사냐면은 기술을 받고 반년 만에 이걸 양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 만드는 사원의 기술자들이 주말을 반납을 하고 휴일 없이 반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양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물론 삼성에게 기술을 어찌 보면 가르쳐준 이 샤프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아, 그렇구나. 매국노라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저 삼성이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못 만드는데 샤프는 너는 왜 그런 걸 가르쳐 주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샤프의 판단이 재평가가 된 당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사 1982년 IBM 산업 스파이 사건. 일본의 히타치랑 미쓰비시의 직원이 미국에서 IBM 기술 빼돌리려다가 FBI에게 잡힙니다. 체포당했어요. 이때 당시. 일본도 여러분 반도체를 지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당시 미국이 반도체가 최첨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일본의 대기업 이런 기술직 지원 갔었는데 그렇죠. FBI가 이제 이놈의 새끼들 이래가지고 이제 잡혔던 거지. 샤프가 삼성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샤프를 두고 어떤 말이에요? 잘했네. 합리적으로 가르쳐준 거를 잘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버팅겼으면은 한국에서도 저런 비싼 사건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쳐주고 샤프가 삼성에게 선생님이 했다. 뭔가 칭호를 얻는 게 더 나은 거다. 라는 식으로 샤프를 평가를 해줍니다. 오히려. 좀 신기하죠. 뭐 엄밀하게 말해서는 지들이 재발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약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짜잔. 한국경제 2016년 기사네요. 30년 전
삼성 반도체의 과외교사였던 일본 샤프. 독자 기술만 고집하다? 몰라. 그렇죠. 박간이 영상을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의 샤프는 일본 회사가 아니죠. 대만 홍하이라는 대만에게 먹혔습니다. 샤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샤프는 일본 회사가 아닌 대만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일본에서는. 30년 전에 샤프랑 그리고 지금 삼성의 갈려진 운명을 봤을 때 이걸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일 충격은 어마무시하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뉴스 자체가. 반대말로 하면은 일본이 이 점에서 무섭기도 한 나라입니다. 자존심을 지우고 하잖아요. 이게 일본 문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국뽕을 하자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이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가르쳐주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찌 보면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뭐? 강자에게. 이게 일본의 특징 중에 자존심이 없어요. 그 점에서.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대만한테도 가서 돈을 드릴 테니까 공장을 지어주세요. 삼성한테 가서도 돈을 드릴 테니까 연구소를 지어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에 쟤들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라는 거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실리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라든지 자존심은 다 묻어버리고 진행하는 나라예요. 왜 제가 일부러 삼성 역사를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스탠스를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걸 길게 좀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걸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역사를 모른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일본 정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서 이걸 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뜹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가능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미중 뭐 반도체 전쟁, 무역 마찰 이런 관련 기사 많이 나오죠. 중앙일보, K 반도체 초격차 흔들린다. 특허 톱10이 한국은 삼성뿐. 서울경제, 여전히 위협적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지금 이런 뉴스 많이 뜨죠. 한국 사람 민감한 거 이런 거 있잖아. MBC네요. 반도체 장비 통째로 중국 유출 시도. 10년 걸릴 일 2년이면 완료. 삼성의 핵심 공정을 중국 업체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일본 회사들이 잘 나갈 때 한국을 바라보는 적대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적대감이랑도 약간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중국이 뭐 성공할까 말까 뭐 중국이 대단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입장이 우리가 과거의 일본 입장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삼성이 일본에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일본을 도와주면서 중국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전략으로 느껴요. 이런 거 봤을 때. 과거에 뭡니까? 어쩌면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앞으로도 일본이랑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삼성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본이라는 중국은 이런 뒤쪽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좀 반도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이제 보면서 조금 무서웠던 기사가 이건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에 큰 기회 도래. 삼성과 TSMC가 일본에 투자하는 납득의 이유 이래가지고 일본의 대학교 교수가 이런 이제 기고하는 게 있어요. 이 타이틀 자체도 사실은 일본의 이제 과거에라든지 일본의 전성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타이틀이잖아요. 왜? 일본의 반도체를 부화하는데 한국이랑 대만 기업이 투자를 해주신다니, 이야, 이런 일이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은 이게 목적이니까. 부활이라는? 부활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다 포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 삼성을 통해서 본 현재 일본이란 나라의 형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재밌죠? 예, 이게 시작은 뭔가, 아니, 제가 그냥 우선 삼성 잘 나가니까 저 삼성 국뽕 빨대네 라고 느꼈는데 듣다 보니까 약간은 그렇게 않게 느껴지죠. 오히려 아까 뭐 어찌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일본이랑 뭔가 한번 더 해보자 있잖아요. 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좀 나라라는 게 특징.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이런 관계가 과거 자기들이 어찌 보면 그런 관계 속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는 각 나라마다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는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 정보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뭐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좀 큰
형태의 일본을 나타낸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일본이 미국이랑 과거에 전쟁을 했잖아요. 핵 맞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숙이잖아요. 하이 하이 이러면서 미국한테는 맨날 이러잖아요. 지금도. 왜? 잡아먹으려고. 칼을 가는 나라예요. 일본은 미국한테 꼼짝 못해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항상 일본은 계속 납작 엎드리는 나라예요. 일본은 실리적이거든요. 약한 자가 지서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아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마케이노 도오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진개가 지서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일본의 속담이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가 한번 진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리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일본이라는 좀 특징이 좀 전체적으로 드러난 이번 삼성 관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이 뭐 분명 예전보다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뉴스 기사에 대해서 자주 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그런 거면 이번 뉴스는 이렇게 삼성 일본 기술 뺏겨간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위원으로 많이 좀 화제가 되었었어요. 그런 것만 보면 오늘 오상이 얘기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걸 좀 알았네요. 그렇죠. 오늘 들으면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중국에 무슨 기업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회사에게 보조금을 몇천억 줘가면서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공장 짓는데 연구소 주다 이래봐요. 여러분들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이 화가 나지.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국 내 기업에게 보조금 줘가지고 자국 내에서 뭘 해보다 기술을 키워야지 어떻게 그걸 하겠어라는 식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 전 상당히 좀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일본에 있잖아. 이런 반도체 재굴기가 잘 돌아가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뭐 일본은 반도체 간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무릎 꿇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소재는 있고 기계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만들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막 하는 것도 뒤에 미국 선생님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해주고 하니까 일본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하이 미국 센세 아리가또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계산이 있으니까 미국한테 이제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되돌아봤자 두드려 맞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평생 잘 나갈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굴곡이라는 게. 위기라는 게 생길 때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냐에 따라가지고 나라가 좀 더 잘 나가는, 기업이 좀 더 잘 나간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예전에 골든타임을 한번 놓쳤거든요. 당장에 박간의 영상에서도 과거 도시바 반도체랑 삼성 반도체 엇갈린 운명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에 어쩌면 교훈은 많아요. 예,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교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줍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그냥 있잖아. 머리를 그냥 땅에 박고 그냥 도의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뉴스 기사 계속 나오고 당장에 일본이 여러분 뭐 지금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지지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 지지율이라든지 본인의 정치 그것보다 저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한국 기업한테 보조금 줘가면서 연구소 일본에 세운다? 이러면은 일본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안 좋은 민경 막 많이 화제가 되죠. 그렇지. 안 그래? 옛날 여기 저 샤프가 가르쳐주고 했던 그 삼성인데 쟤들한테 돈 줘가지고 뭐 미쳤어? 이거만 안 나오겠어요. 예, 그런데 이걸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앞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저그들은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예. 근데 그게 오늘 컨텐츠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좀 이걸 해봤습니다. 예.